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건 참 힘듭니다. 더구나 올여름은 역대급 더위가 예고돼 있는데요. 뙤약볕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걱정입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체감온도가 33도에 이른 한낮의 공사 현장. 땀이 비 오듯 흐를 만큼 더운 날씨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안전모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안전 차원에서 다 하지만 무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장시간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할 때는 솔직히 좀 착용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한데 작업하시는 중에는 솔직히 좀 쓰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자니 코로나 바이러스와 분진이 걱정되고 마스크를 쓰자니 역대급 무더위에 온열 질환이 걱정되는 상황. 기상청은 올여름 폭염 일수를 20에서 25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평년 9.8일의 2배 이상인 만큼 무더운 여름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06명으로 재작년과 비교하면 80여 명이나 많아 노동자들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실외 작업장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지만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휴식 시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뒤 마스크를 벗고 쉬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33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가운데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20일 이후 확진자의 부모 등 접촉자 196명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PC방 접촉자 가운데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던 28명 중 15명은 자진 신고해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나머지 PC방 접촉자 13명의 신원 파악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개인 IP 추적을 의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맺은 투자협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공개를 거부했던 이 협약서를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빅그린 산단에 들어서는 완성차 공장을 짓기 위해 지난해 1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맺은 투자 협약서와 부속 문서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어떤 종류의 차량을 얼만큼 생산할지, 또 직원들의 연봉은 얼마며 임금 인상률을 어떻게 산정할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 요구에 광주시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이 벌어졌고 법원은 최근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거액의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광주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의 협약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또 노사 상생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따지기 위해 협약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항소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 관계자가 문의해오면 언제든지 이 책을 또 저희들이 바로 드릴 수가 있고요.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최대 주주인 광주시가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 측에 지나치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속해 준 것은 아닌지 협약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가 손을 떼버리는 경우는 글자 그대로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송두리째 공중에 떠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은 있는 것인지. 내년 9월 신차 생산을 목표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신축 공장 공정률은 30% 정도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협약 내용의 공개가 가져올 또 다른 파장이 무엇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얼마 전 원양 어선의 외국인 선원 학대 사건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전남 지역 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는 어떨까요?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으로 건너와 김 양식장에서 일한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 A씨.
올해 4월까지 하루 13시간 넘게 일한 A씨와 동료는 고용주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지난 4월 일감이 없자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And now he have to go to find the Arbeit. After that, I answer like this. Okay, if like this, you have to give signs so that I can find the another company because I don't want to Arbeit again. 통역인에게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은 고용주의 가족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가 어제 민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 고용주는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감금과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치시면 뭘 발을 차입니까? 노동부에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 모포지청을 찾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농어촌 이주 노동자 실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 정확한 피해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 임금 등 노동청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사도 하지 않고 사업주와 곧바로 대지를 시켜 합의를 유도하는 등 광주 전남 이주 노동자 네트워크에 접수된 이주 노동자 폭행 등 사건은 모두 4건. 경찰에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정부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정부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기업과 투자기업들의 상생 발전이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공기업과 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는 또 에너지 관련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고 나주 혁신산단에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전에너지 신기술 연구소가 보유한 연구개발 성과를 혁신산단 기업들이 사업화하도록 하고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에너지 공기업들이 다시 납품받는 기술 생태계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강소 특구로 지정되면 연간 60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고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예정입니다. 과기부가 선정하는 강소 특구에는 나주를 비롯해서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등 6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들 지자체가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는 분위기지만 지난해 6개 지자체가 선정된 것처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강소 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기부가 다음 달 중으로 강소 특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빛가람 에너지밸리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내일부터 이틀 동안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 오전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 남해안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